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 무교 전략회의를 국민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전략회의를 시작하는 것 좀 그런 좀 11월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불법 인신 감금 1316일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에 쌓였습니다. 아무튼 사전선거, 우편선거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미국의 가치, 또 우리 공화당의 가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무튼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평화, 국회 폐기,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종정선언 반대, 전작권 회수 반대 등등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미국에 전달되고 미국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급격하게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 와중에 친중공 행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극단의 하나의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특히 대한애국당부터 얘기했던 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질서, 문재인이 얘기했던 그 새로운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발언대로 하면은 연방제, 소극적 연방제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가려고 하고 거기에 중주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정권,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반미주의자, 진북, 종북,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21세기에 망령같이 사라져버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다. 그렇게 보면은 그들의 친중행각, 또 이낙연이 중국 대사를 불러서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굳건한 안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또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날까지 미국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소위 말하는 바둑이 김경수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법치의 농단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김경수의 구속이 사법의 정의다라는 것을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공모를 했는 드루킹은 지금 실형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법적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똑바로 지켜볼 겁니다. 김경수의 내일 항소심 선고가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대한민국의 정의의 사법부가 일말의 마지막 양심은 살아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김경수의 구속은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길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우리 공화당에서는 오늘 토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경수, 바둑이 김경수의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의 행태는 통일부가 아닌 북한의 이중대 통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남 전략에 앞장서고 있는 통일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특히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의 어린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방과 후에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강제 노역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몽매한 자들이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데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 통제 수단인 총화를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화는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모여서 자아 비판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는 이 총화를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통일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이제는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살인자 발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발언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청와대의 인식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정과 그들과 생각이 다른 그러한 반 문재인 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을 살인자로 정의할 수 있는 그 용기에 정말로 감탄을 합니다. 노영민 씨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대적고 대제하고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된 것 아닙니까? 자기 책을 팔면서 국회에다가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책을 파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규정하는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토요일 집회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노영진 규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규탄 집회를
할 것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국민을 무시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놓고 국민들한테 살인자라고 칭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중국 폐렴 발병 당시에 중국인을 입국시키지 못한, 입국을 금지하지 못한 살인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중국 폐렴, 무한 폐렴의 내용을 깨닫고 중국인 출입 금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중국 폐렴을 조기에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폐렴을 차단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무모한 정책을 써므로서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간 살인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략회의에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허평한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의 공동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래간만에 허평한 대표님 말씀도 한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 출범 이후에 제가 일체 활동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지도 못해서 미안한데, 우리 조진 대표를 중심으로 중앙당직자들과 시도위원장 여러분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하고 있어서 늘 마음 든든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다수 당원 동지들께서도 우리 4.15 총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변함없이 꿋꿋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것은 우리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원 동지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단 한 사람도 건강 문제 없이 잘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깥의 여론을 이리 들어보면은 국민의힘 역시 안 되겠다는 게 이제 대세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동안에 잘 싸웠고 우리 공화당 말이 맞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한결같이 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했던 지식인들이나 권력층에 지내던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분열주의자로 매도하고 저 자선한테 통합하라, 때로는 비난하는 이런 연락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열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조진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는 수차례 지난번 선거 때도 연대, 나아가 통합까지도 제의했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싸워줘야 되는데 하는 꼴을 보면서 왜 우리 보고 이런 비난을 하느냐.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 하나 남은 유일한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킨다는 게 당원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미동맹 누구보다 지키고 강화하겠다는 게 우리 공화당의 핵심이다. 우리한테로 와야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루도 몇 차례 어떤 데 싸우기도 합니다. 전화로.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알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마운 것은 코로나 사태로 또 4.1 총선 이후에 이 정부의 코로나를 빙자한 집회, 심지어 서명대 신고까지 탄압하던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때 약간 주춤했던 당원 동지 선명대 활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만 하더라도 제가 이래 보고를 받아보면은 벌써 7, 8군데 하고 있고 수명을 주당 500명 이상 또 당원도 100여 명씩 어떤 데는 200명씩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된다. 현장의 그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상당히 사유로 이후에 위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닥에 일반 서민들, 국민들 민심은 오히려 더 우리 공화당 역시 당신들이 잘 싸우고 당신들밖에 없다 하는 이 분위기를 인식을 하면서 적극 참여한다는 그런 좋은 그 반응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우리 조원현 대표가 추구하는 100만 당원 확보, 20만 청년 당원 확보, 이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달성할 수 있다. 이것만 달성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집권을 해서 정말 이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온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 또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정말 제대로 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를 이끌어가는 정당,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에 우리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중앙당직자 여러분, 특히 어려운 가운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시도위원장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을 응원해 주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들 그 정치 아카데미 1기 7주가 이제 마감이 되고 마지막 다음 주에 종합 토론만 남았습니다. 어제는 황순준 전 그 문화일보 말씀하셨고 아주 상당히 가장 제가 판단에는 가장 반응이 뜨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환이 잘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다음 주 이제 종합 토론하고 이제 2주도 쉬고 부산하고 이제 대구로 이렇게 4주씩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다시 강사진을 한 반 정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7번을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무너진 거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해서 이렇게 교육 그래서 굉장히 그 종합적인 그런 공화국의 시민의 문제, 자질의 문제 종합적으로 기울이 운동장을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강사진들의 대체적인 결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12월 2일부터 다시 이제 2기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스타트는 부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핵심 당원 여러분들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대선이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하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사태는 이미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은 225곳 가운데 102곳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역별로 당협위원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전국적으로 서명대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서명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서명대를 운영하시는 서명대 단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행사와 11월 29일 순모제 행사를 저희 당 사무국에서, 그리고 시도당 관련 시도당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 말씀하실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도당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회의 참석을 자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못 내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장들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우리는 각 조직체가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급, 중앙당 부위원장급들 각 부서의 부위원장급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대화회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부위원장님들을 각 부서의 부위원장님들 만나본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가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지금 충남에는 천안의 천안시장이 집회를 지금 맡고 있어요. 코로나를 핑계대서.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도 천안만 이렇게 집회를 막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기자회견만 하는 정도 끝나는데 그렇게 좀 막아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때도 했습니다. 추모식 때도 집회를 하고 서명대를 운영을 하고 당진에서 그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옛 추억을 그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그 추모식에 많은 참석을 하신 그분들하고도 인사를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최고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최고위원님들의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그동안 서명대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좀 불신하게 생각하는 정도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명대에서 당을 입당을 시키는 것은 100명이나 200명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우리하고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선거 때가 되면 나는 우리 공화당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이게 메시지 보낸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조직위원장들이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당원들을 말이 다 들어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서서히 당원 명단을 가지고 서서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진짜 시위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도당 위원장도 알기를 그냥 무슨 흑살이 껍데기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고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시도당 위원장님한테 좀 배우 좀 해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 2주 만에 전략회의하기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님이 전략회의할 때 작심 발언들 하세요. 생각했던 발언 비판도 하고 중앙 지도부에 저를 비롯한 지도부 비판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하고 뭐 각 시도당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많이 다르고 환경이 너무 달라서 일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시도당에 맞는 얘기들을 현황들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시당 위원장입니다. 눌렀습니다. 네, 가까이 좀 됐어요. 지금 2기 출범 이후 이제 공당의 모습을 갖춰가고 이제 우리 위원장들이 적극 추천해가지고 조직위원장을 뽑다 보니까 이제 면모를 조금 갖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위원장들 올 연말까지 하고 정리되면은 또 조직위원장들의 교육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중앙에서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조직위원장님들이 일단 선출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계시는 것보다 아주 서명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당원이 지금 문제는 우리가 토요일 날 기자회견 할 때 행진을 하느냐 안 그러면은 우리는 서명대하고 차량 시위하고 이렇게 나눠가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서명대하고 차량도 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날 토요일만 행진을 하도록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좀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날만은 서명대를 이제 접으락 하든지 뭐 같이 하라 하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서명대에서 지금 많은 대표님 말씀 맞다나 많은 당원이 책임 당원들이 급격하게 느는데 각 시도당별로 이 당원 관리에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 당원이 많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힘이 실어지고 또 여러 사람이 아마 올 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은 서명대가 답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위원장 사무실 좋은데 이동했던데 한번 차량도 새 걸로 봐. 예, 먼저 이번 11월 1일 오후 3시에 우리 공화당 울산광역시당 당사가 조금 시내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날 참석해 주신 대표님이야 전국에 계시는 동지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매번 하는 얘기지만은 사무실을 얻다 보니까 주소가 또 하암로예요. 하암로라 신당사 주소가 하암로 338번지입니다. 338번지인데 저는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그 정도는 안 되고 우리 공화당 울산광역시당도 사실은 큰 잡음은 없어요. 큰 잡음은 없지만은 그래 약간의 잡음이 있는데 우리 울산시당이 하암로로 신당사로 이전을 했으니까 작은 감정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암로에서 하합을 해서 다시 한번 출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나 중앙당 당직자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공화당의 울산시당 위원장이기 전에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이 저의 공장의 고객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제가 발로 차버릴 필요가 왜 있습니까? 요즘 차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돈을 갖다 주겠다는데 발로 차는 그런 그 대표는 없으니까 작은 오해가 있으면은 풀고 앞으로 나갔으면은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서명대 관계는 사실은 울산에서는 지금 서명대를 크게 하지 않는데 지금 울산에 계시는 우리 동지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물론 서명대를 다시 이제 할 계획을 짜고 있기는 하지만은 좀 더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체력도 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초제장도 맞들면은 가볍다는 뜻이 그 옛말 속담이 있으니까 어쨌든 함께 해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또한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 공화당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저는 남아 있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이 투쟁만 하다가 보니까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부드러워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남자가 이런 얘기 하니까 별 의미가 잘 안 오죠. 약간 웃음을 주는 우리 공화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도당 위원장. 지금 어렵다는 것은 들어오시고. 어렵다는 것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레이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량 시위를 하다 보면은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 박수를 쳐주는 사람, 두 손을 벌려서 엄지척 해주는 사람, 화이팅을 외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시민들, 국민들 가운데는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지들끼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간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정말 아군끼리 그 힘을 소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동지들끼리 화합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울산 시당이 화합로에 사무실을 개설했다는데 거기에 정말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화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뭉쳐야 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 네, 경북도당 위원장 조문선입니다. 우리 경북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요, 참 많이 이렇게 크게 넓게 분포가 돼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서명대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그래 쉽지 않은 가깝지 않는 그 거리 가운데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단장님들 새로 또 조직된 조직위원장님들이 서명을 열심히 하고들 계셔요. 우리 특별히 포항에는 우리 각을 조직위원장님들이 서명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이번에 사무실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이 이제 다 맞춰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 또 타 지역에서 내 고향이기 때문에 서명을 지원 자청에서 지원을 나가는데 그 지역 서명 단장이 그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할지언정 방해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 중앙당 제2기 출범하면서 당협체제로 가기 이전 우리 전 단장님으로 초대받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온 우리 단장님들은 끝까지 분발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명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14일 우리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집회가 우리 구미 생가에서부터 또 행진 모든 그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코스까지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중앙당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경북은 많이 분포된 가운데 있지만 특히 서명대 인원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는 것 어려운 가운데 서명대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알았어요. 유튜브를 보고 여기서 이 지역에서 서명을 하는구나. 만약에 경북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면 먼저 인원이 없으면 도당에 지원을 요청을 하시고 또 도당에서 지원이 안 될 때에는 타 지역 또 다른 우리 당원분들에게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서명대를 하되 보고는 반드시 도당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도당보다도 시도당보다도 우리 경북 도당은 사실 우리 중앙당 버스가 14대인가요? 총 14대인데 우리 경북도 구미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참 이렇게 문제가 제기를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 당원들 편리를 위해서 우리 정말 열심 있는 우리 당원분들 세 분이 해가지고 구미버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 문제를 통해서 중앙당과 도당을 개입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애당심,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이걸 해야 되지 중앙당과 도당까지 개입시키면 이거는 순수한 마음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앙당과 도당 저에게도 내용 증명을 띄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증명을 제가 본인에게 띄웠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 나중에 얘기하시면. 네, 그래서 구미버스는 없습니다. 구미버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도당버스지. 그래서 그 소속이 도당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일단은 관리는 지금 구미버스라는 것은 도당 관리 하에 구미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세 분이 저는 뭐 개별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당 사무처장 최진영입니다. 경기도는 뭐 제가 문제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는 지역이 많아가지고 전 지역 집회 금지가 안산, 하남, 오산, 뭐 일부 지역 5인 이상, 10인 이상, 100인 이상 각 지역마다 이렇게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모이면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산은 이제 각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현수막 아마 제가 중앙당 그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현수막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사진 그 활동 사진을 한 90개 정도의 그 사진을 한 현수막에 모아가지고 이제 그 개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켓을 한 40-50개를 이제 그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그 1인 시위와 서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호응이 사실상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당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하고 서명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F 틀어놓고 이제 마이크 노래 이제 하다 보니까 호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면에 또 이제 뭐 야유하는 이런 그 국민이 많은데 근데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수막과 피켓을 하면서 서명대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국민이
자동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서명 하고 이제 입당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앙대에 좀 건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지역 집회 금지 지역은 법률팀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그 직권남용 그 시장에 대한 그 조치할 수 있는 그 법률팀에서 좀 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조직위원 저희 경기도가 이제 59개 이제 지역구인데 현재는 이제 31개 지역이 이제 임명이 됐고 오늘 이제 한 분 더 해서 32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처에 이제 협조를 구해서 이제 우리 그 조직위원장님들이 이제 조직을 운영을 꾸려서 당협회에 가는 과정을 조금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도당 자체에서 조직위원회 그 위원장님들 교육을 좀 자체적으로 좀 시행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명대 단장님들 그 지역 그 회장님들 총무님들이 열심히 이제 서명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위원장님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서명대를 이제 움직일 그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경기도는 좀 그 조직위원장님들이 이제 그 서명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미흡하신 그 지역위원장님들 계실 것 같아서 요번 주로 경기도 특별 서명팀을 좀 한번 만들어서 그 새롭게 그 조직위원장님이 그 서명대를 꾸리는 그 지역에 지원을 나가서 그 지역마다 그 서명대가 안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시도당 위원장님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당 사무처에서 각 지역마다 집회 금지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 좀 하세요. 이 파악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은 중앙당의 대표나 사무처의 그 지도부가 지시를 해도 각 시도당마다 다 다른 반응이 오잖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현황이 어떻고 어느 도시는 어떻다, 경북은 어떻다. 거기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 사무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파악을 통해서 법률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까 뭐 천안 문제도 마찬가지고 방금 안산 문제, 대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중앙당에서는 각 시도마다 다 다른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책임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남상무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원분들 활동하는 당원들이 볼 때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왜 책임당원인데 왜 나와서 활동 안 하냐 이런데 정당은 책임당원든 일반당원든 본인이 나타내지 않고 정당의 활동을 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 서명대나 조직위원장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에 불과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되게 활동이 많고 많이 하지만은 우리도 중앙당에서도 이런저런 연락을 해보지만은 책임당원 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이 있는 반면에 책임당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후원을 하고 또 책임당원 당비를 내고 하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전반적인 우리 공화당의 그 인적 네트워크나 인적 요소들을 파악이 덜 된 상황 아니냐. 그래서 결코 뭐 시도당 위원장님들을 폄하하고 이런 건 아니다.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좀 드리고요. 중앙당직자 면담 부분은 중앙당직자 선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당협 선임하는
하고 중앙당직자 선임하고 거의 맞물려 갈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 교육을 아무튼 지금 당협 조직위원장이 지금 102명인데 당협위원장으로 바꾼 분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2분이 빨리 당협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승인을 추천을 빨리 받아서 중앙당으로 주시고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공식적인 이제 당 조직에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대대당 조직이 구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조직국에서 지금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관위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225개의 당협 중에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00개 당협 조직위원장은 그런대로 빨리빨리 시도당 위원장님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직위원장님들이 뭐 출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튼 선거 때까지 조직을 관리하고 인재를 뽑아내고 서명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집회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시도당이나 중앙당으로 빨리 연락을 하고 이런 쪽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중앙당에서 지금 방침이 앞으로 이제 중앙당의 지침은 시도당 위원장님하고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한테 동시에 발송이 되고 또 서명대 단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명대 관련된 거는 서명대 단장님들까지 다 동시에 발송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경남에서는 아무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청 앞에서 이 김경수 후속 기자회견을 지금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당버스가 이제 많아지니까 대강 정리가 좀 됐어요. 당버스는 어느 시의 버스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정치자금법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서,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어느 버스를 구매를 해서 포항시에 쓰고 싶으면은 그 포항시 버스는 경북도당 소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경북도당에서 운영하는 권한을 그냥 포항시에다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법상 포항시당이라는 게 없고 구미시당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미당협은 있고 포항당협은 포항은 당협이 2개고 구미도 당협이 2개듯이 이렇게 당협은 있는데 그것이 뭐 시당은 뭐 시도당은 정당법으로는 광역시도당만 인정을 하고 있고 당협은 선거구별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장이 102분이 됐지만은 앞으로 100여 분 정도를 더 12월 말까지 당협위원장 체제까지 완성을 하려면은 11월 달에 거의 조직위원장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날짜가 이렇게 지나고 지금 목요일 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그 당 사무처는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빨리빨리 하셔서 또 중앙당에서 조직위원장은 3가지 방향으로 뽑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도당 위원장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모를 통해서 중앙당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가 있더라도 항상 당대표의 방침은 시도당 위원장하고 항상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11월 14일 날 박정희 대통령 아까 103주년 탄신제는 중앙당 행사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도당에서 구미가 생각이 계시기 때문에 중앙당과 경북도당이 협의를 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 거냐. 지금 500명 미만까지 집회 허가를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꾸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다가 집회 신고하는 것은 500명, 10,000명도 받습니다. 단지 하나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광역단체에서 금지하는 거고 혹은 기초단체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경찰이 집회 신고를 넣었는데 집회 신고는 받죠.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거다. 집회 신고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 통과됐다.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아무튼 중앙당에서는 집회 신고 이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저항을 해야 된다. 또 나름대로 이슈를 선점하고 우리 공화당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국과 또 건국법 이승만 대통령과 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꼭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것을 1년으로 다 따져보면 한 10번 정도 행사가 있다 이래 보시면 돼. 공식 행사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슈에 따른 행사들도 우리 공화당이 정통 보수 정당의 적자답게 지켜야 될 가치는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29일 날은 유경수 여사님의 95주년 탄신제가 충북 옥천에서 열립니다. 이 또한 코로나 중국 폐렴 문제 때문에 규모라든지 또 탄신제 공식 행사가 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두 결정이 안 돼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중앙당과 충북도당이 협의를 해서 이 탄신제에도 추후에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앙당 공식 행사로 11월 14일은 구미 생가에서 11월 29일은 유경수 여사님의 생가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은 서산에서 워낙에 서산 방조제를 맞고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산에서 우리가 집회 허가를 냈습니다. 추모제. 네, 추모제를 했고요. 11월 14일 날 탄신일을 그 집회를 서산에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것이 빠졌습니다. 삽교 아니 서산에서 합니다. 서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서산에서 합니까? 예, 서산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것도 중앙당에 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예. 그 집회도 빈틈이 없이 네. 해주기를 바라고요. 토요일 집회에 관계해서 중앙당 방침을 말씀을 드리면은 집회 신고가 가능한 지역은 다 집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각 시도당에서는 빨리 집회 신고 가능한 지역은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자회견하고 집회 신고는 양태가 다르고 통제가 대단히 달라지고 법적 제재도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지들 혹은 자유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집회 신고를 하고 또 집회 신고를 안 받아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차량 시위라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집회 신고를 원칙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아무튼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망언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언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국민 테러를 한 거다. 이 문제는 아무튼 대대적인 규탄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당 또 공보실 또 사무처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